정부가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오는 2018년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건데요. 하지만 전문 교사 양성이나 교육 시스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엔 전문가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황과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2018년부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될 예정인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단순히 컴퓨터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걸 보면서 수준이 높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사회 자체가 그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컴퓨터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체제라는 걸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네. 들면은 미국에서는 주식 거래 한 70%가 소프트웨어가 하고 있고요. 신문 기사도 소프트웨어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같이 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나라에서는 그 디지털 혁명을 주창하면서 올해부터 이미 초중고의 전 교육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필수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언하고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실과에서요 17시간을 이제 정보 윤리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소양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요. 예. 그 중학교가 사실 이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인 정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교과로 독립시키고 그 34시간 이상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고등학교는 이제 정보라는 과목을 일반 선택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부에서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 이런 거 이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는데, 하지만 좀 우리나라 교육의 아쉬운 점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은 이제 또 소프트웨어 학원을 보내야 하나, 예.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예.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성적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우선 그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안 한다라고 하면 사교육이 오히려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요. 예. 예,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사회적인 요구는 높은데 학교 공교육에서 이걸 커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의 그 평가나 뭐 이런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업을 하게 되면 내신에 반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대학 입시하고는 현재 전혀 무관합니다. 예. 입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그 미래부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게 선정이 되면 그 대학들에서는 입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하면 이제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필요한 교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스승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 이제 진정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올해도 이제 중등 컴퓨터 교사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 그 31명밖에, 전국에서 31명 정도밖에 충원을 안 하는 그 현실이라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내년부터라도 한 해 한 200여 명씩 한 10여 년간은 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기존 교사 같은 경우도 연수를 통해서 네.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 문제도 함께 예, 예.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코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예.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코딩하면 사실 저도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예, 예. 이게 공과 대학생이 아니어도 수업을 듣는데 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원래 그 소프트웨어라 그러면 컴퓨터 전공자들이 배우는 특별한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언어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언어들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쉽게 따라하고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키보드에 입력하는 거 없이 예. 마우스만 사용해서 코딩이 가능한 그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언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고력에 대한 그런 교육이 따라가질 못해서 그 사고력이 이 뒷받침이 안 돼서 사실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다고 많이 느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 인문사회라든지 이런 예술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그 가리킬 때 네. 컴퓨터를 전공한 전공자들만을 가르쳐본 교수님들이 예. 자기 분야의 그 학생들 가르치듯이 교육을 하는 것이 이게 조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교수법에 네. 좀 차별화된 교수법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방법들만 개선을 하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소프트웨어 교수법. 교육이라고 해서 뭐 기계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뭐 실제로 뭐 교수법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 다른 과 학생들도 이 소프트웨어 강의를 들을 때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나요? 뭐 일부 대학에서 실시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뭐 압도적인 비율로 학생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교양 필수로 처음에 전 학년이 배우게 될 때도 같은 과정을 겪었는데요. 내가 이런 분야의 학문 분야를 하는데 내가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 뭐 이런 반발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럼 똑같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소 학생들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대학이나 뭐 초중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거는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지 뭐 100년 전에 필요한 그런 그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변화하는 그 디지털 사회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져야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기왕이면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예, 예.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비이공계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방안 없을까요?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이 사고력 교육입니다. 예. 제가 학생들이 왜 코딩이나 이런 거를 어려워하느냐라는 걸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첫 번째로 뽑는 것이 이제 코딩 문제를 딱 받아들이면 이걸 어떻게 코딩하고 연결시켜야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이제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훈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딩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큰 무리 없이 코딩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끝으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는 뭐 교수법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육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또 나아가야 할 방향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영어 교육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교육 효과가 큰 것처럼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교육하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능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이제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해서 우리나라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초, 중, 고, 대학의 파이프라인이 형성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전 세계 그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그 정보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있죠. 예. 이런 대회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그것도 만점을 받고 1등을 했거든요. 예. 예,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인재로서 역할을 다해야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생들한테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이 조기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교육과 안성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